사우디 천무 실사격에 겁먹은 후티. 이집트마저 천무로 후티 반군 청소하려 9,000평 초토화 작전. 최근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의 위력이 다시금 입증되며 이집트까지 천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후티 반군을 상대로 천무를 실전에서 운용한 이유. 후티 반군은 천무의 압도적인 화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집트는 자국 내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천무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이집트의 포병 전력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집트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미 K9 자주포와 K10 탄약 보급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 등을 대량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성능을 극찬하며 추가적인 포병 전력 강화를 위해 천무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사격 지휘 시스템까지 한국산으로 일괄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집트는 최근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으로 인해 홍해와 스웨즈 운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인해 스웨즈 운하 수입이 60% 감소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집트는 후티 반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원거리 타격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천무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방산 협력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가 보유한 다연장 로켓 전력은 대부분 노후화된 소련제 BM-21과 M270 문할수로 현대전에서의 운용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천무는 최신 전자 장비와 정밀 유도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으로 사거리 80에서 290km까지 다양한 탄약을 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해상 표적 타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이집트군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천무는 이미 중동 지역에서 실전 검증을 마친 무기체계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습니다. 사우디가 천무를 사용해 후티 반군 기지를 성공적으로 타격한 이유. 후티 반군은 천무에 대한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지켜본 이집트 역시 천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천무의 가장 큰 장점은 강력한 화력뿐만 아니라 해상 표적 타격이 가능한 280mm급 유도 로켓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후티 반군이 자폭 드론과 소형 선박을 이용해 해상 공격을 감행하는 상황에서 이집트 해군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M142 하이마스도 뛰어난 기동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상 표적 공격 능력에서는 천무보다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필리핀과의 연합훈련에서 히마스를 이용해 해상 표적을 타격했지만 한 발도 명중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반면 한국군의 천무는 이미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집트군도 천무를 통해 후티 반군의 해상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은 천무의 대함 타격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80mm급 CMM 유도 로켓의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하여 적 함정을 자동으로 추적 및 타격할 수 있도록 개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적용될 경우 천무는 단순한 지상 화력 지원 무기를 넘어
해상 공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타격 무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집트는 또한 한국산 K-11 사격 지휘 장갑차도 함께 도입하여 천무의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사격 재원을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무인기 및 해상 감시 레이더와 연동하여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집트군은 신속하고 정밀한 화력 투사가 가능해지며 후티 반군과 같은 비정규군 세력에 대한 억제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천무와 K-11 사격 지휘 장갑차 도입을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천무가 이집트에 성공적으로 수출될 경우 이는 중동 지역 내 한국 방산업체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무기 수출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후티 반군과 같은 테러 조직을 상대로 효과를 입증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한국 방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천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협상 진행 상황이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다연장 로켓 체계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사거리 290km인 전술탄도미사일도 수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사우디는 유사시 이란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아미레커그니션과 디펜스 블로그는 19일 현지 시각 한국 무기 전문가인 메이슨이 그의 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사진과 글을 근거로 이같이 전했다. 메이슨은 X 계정에 전술탄도미사일을 포드 하나를 탑재한 K-239 천무가 처음 목격됐다고 전하고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천무가 탄도미사일 포드를 장착한 채 목격된 것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술탄도미사일이 바로 시템-290이다. 지름 600mm, 길이 4m, 무게 1.5톤인 미사일의 사거리는 290km로 알려져 있다. 한국 육군이 도입한 전술 지대지유도 무기를 개량한 것이다. 위성항법과 관성항법 시스템으로 유도된다. 덕분에 이 미사일의 원형 공산 오차는 약 9m에 이른다.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할 때 절반이 명중하는 원의 반지름이 9m라는 뜻이다. 꽤 높은 정확도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 포드에 XM-291발을 탑재한다. 천무 발사대와 XM-290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한다. 천무는 600mm 전술탄도탄 외에 구경 131mm 로켓, 사거리 36km, 230mm급 무유도 로켓, 45km, 239mm 유도 로켓, 80km, 400mm 로켓, 사거리 200km 등 다양한 구경의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400mm 탄도미사일은 포드당 한 발씩 총 2발이 장착된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수출형 천무인 호마르크의 발사대에 포드 2개짜리 발사대를 장착했다. 사우디와 UAE는 두 나라는 XM-290 탄도미사일과 함께 상당한 숫자의 K-239 천무 체계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전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 육군에 300여 문을 납품하고 UAE와 폴란드 등 다수 국가에 수출했다. 천무의 수출 물량은 몇 년 내 수출 물량이 총 500문, 600문 사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방산업계는 예측하고 있다고 디펜스 블로그는 덧붙였다. 이란의 군사 위협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종종 받는 사우디는 천무와 XM-290을 확보함으로써
장거리 타격 능력과 억지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디펜스 블로그는 사우디에 K239가 있다는 것은 첨단 방어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에서 한국의 군 하드웨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유럽에 압박하는 GDP 대비 2% 방위비 의미 에이크라디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의 6월 나토 정상회의 전까지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맞출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2006년 나토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한 회원국은 전체의 30%에 불과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머지 70%의 회원국들의 약속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방위비를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DP 대비 2%라는 방위비 기준은 국제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평화로운 지역의 국가들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1% 내외로 유지하는 반면 2% 이상인 국가들은 분쟁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3%를 초과하는 경우는 상시 전시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현재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살펴보면 남북이 대치 중인 한국은 약 2.8%, 미국은 3.5%,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는 6.7%에 달한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정도만 2%를 약간 넘는 수준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4%에 이른다. 반면 이탈리아 1.5%, 스페인 1.3%,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1%대에 머물고 있다. 경제적 부담과 안보 위협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증액에 소극적인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서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아 안보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있으며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들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방위비를 늘릴 여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설령 유럽 국가들이 지금부터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인 방위력 향상은 10년 후인 2035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미 국가 경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국방장관을 경제관료 출신으로 교체하는 등 군비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는 2032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타국 침공이 가능한 수준으로 재래식 전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차 때문에 미국은 유럽의 방위비 증액을 더욱 서두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는 역사적, 구조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은 하나의 거대한 연방 국가로서 방위비를 단일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수십 개 국가로 쪼개져 있어 통일된 움직임을 일으키기 어렵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나토와 별개로 유럽연합 통합군 창설을 위한 논의는 2003년부터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5만 명 규모로 계획되었던 통합군은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5천 명으로 축소되었으나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의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형성된 역사적 앙금이 있다. 특히 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은 과거 전범국으로서 독일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주변국들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 간에는 한쪽이 군비를 증강하면 다른 쪽도 따라 올려야 하는 안보 딜레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프랑스가 독일과의 핵 공유를 언급하면서 유럽 내 핵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영국만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까지 핵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다른 경제력 있는 유럽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틀을 무너뜨리고 미국이 그동안 추진해온 세계 전략 체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강국인 한국, 일본,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도 핵 개발에 나설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핵전쟁 위험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 방위비 압박은 미국과 유럽 간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암시한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광물 자원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협정을 추진하는 등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압박에 반발해 독자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심지어 핵 개발에까지 나서게 된다면 기존의 동맹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미국이 여러 적들에 둘러싸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현재의 강경한 압박에서 점차 유럽과의 관계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세계 정세가 미국, EU, 러시아 중국으로 재편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국방 전략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도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민감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 정책 변화와 세계 패권 구도의 재편에 맞춰 한국도 미래 안보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심도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 방위비 압박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전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온 대서양 동맹의 미래와 세계 안보 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은 특히 한국과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국가들은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3. 워싱턴 톡 중국 북한 스파이 활동 만연 한국 정당성 약화 노련. 이건 매우 복잡한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니까요.